사실은 이제 어제 오프닝이었잖아요. 오프닝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날의 공연을 보면 그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동일해요. 뭐냐면 연극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극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연극인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반가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막 인사를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서 이게 참 오프닝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이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오프닝을 봤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생생을 냅니다. 1m 뒤에서 보셨을 때 되게 활발하게 잘 하고 계셔가지고 우와.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인사하는 얼굴 찡그리고 있니? 완전 E로 활동하시면 내 밑에 E로. 저는 원래 파워입니다. 저는 그래도 해오른 극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스펙터클한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성열 연출이 워낙 깔끔하게 잘 하시고 연출 되게 깔끔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해오른 극장에는 뭐 턴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트도 있고 한데 이제 덧마루를 올려두다 보니까 턴테이블이랑 리프트를 못 쓰는 거예요. 무대가 내내 덧마루가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전 식구님이 끝까지 언급을 안 하신 모형을 3분밖에 안 쓴다는 게 되게 분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프닝에서라도 썼으면. 왜냐면 프리쇼가 엄청 큰 돛대가 내려와 있고 심지어 거기 위에 단원이 올라가지고 인사도 해주는 프리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공에도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 뭐가 없고 그냥 본공에는 계속 천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재공연이 온다면 덧마루가 있어도 턴테이블 충분히 돌릴 수 있고 뭐 리프트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덧마루 거기를 자르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스펙터클한 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근데 사실 그러면 더 샤일록이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샤일록 최후 같을 때 이제 샤일록 쭉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하는. 뭐야, 영웅의 안중근이야? 그래요. 마지막에 쭉 올라가잖아, 쭉. 해오른 극장에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거 쓴다고 국립창극단이니까 대관료 더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좀 더 써주시면 보는 관객들이 좋지 않을까. 재공연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관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프닝 나잇의 가장 큰 장단점인 그 연극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 옆에는 다행히 이제 비연극인들 일반 관객분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관객분들은 막 깨르르 깨르르 근데 정말 코미디처럼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관객들은 이걸 어쨌든 코미디를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또 이제 나 개인의 또 이게 속마음이지만 이게 정말 공연이 좋아서 저게 까르르 웃는 걸까? 아니면 저 배우의 팬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웃어주는 걸까? 뭐 한 가지 하나의 이 손짓만 해도 막 까르르 웃는 게 배우빨인가 아니면 공연빨인가 라는 의문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김수인 배우님도 이제 이번에 팬텀싱어 결승까지 올라가시기도 그러니까 했고, 봤어요. 네, 유태평양 배우님이야 워낙 이제 불후의 우승도 여러 번 하셨고, 김수인 배우님 말고도 이제 창극단이 당분간 걱정이 없겠구나 싶기는 했습니다만, 정년이가 워낙 큰 히트를 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년이에서 주역으로 활동하셨던 자신의 실력을 보셨던 단원분들이 비중이 없는 역할을 맡고 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또 포샤 역할이 마냥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성윤 연출님의 오슬로의 모나를 볼 때랑 아주 똑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성 캐릭터가 강차고 잘하지만 주체적인 행동들이 다 남성 캐릭터의 똥을 닦아주기 위한 행동인 거죠. 여성 서사지만 여성 관객들이 갈망하던 여성 서사일까? 라는 의문이 조금 있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관객분이 평을 남기셨더라고요. 포샤 캐릭터가 이막에서 속이 후련해지고 좋긴 했지만 여전히 백델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다. 백델 테스트라고 해서 앨리슨 백델이라는 백델 테스트.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워낙 잘 아시죠. 네. 결국에는 끝까지 바사니오를 위해 살고. 그다음에 저는 좀 벨몬트 섬에 포샤를 포함한 의상들이 좀 아쉬웠어요. 왜요? 어땠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양과 동양의 조화로 개량 한복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조화가 잘 어우러지지 못해서 중국에서 만든 치파오나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몇몇 의상들은 인도 전통 의상이나 베트남 전통 의상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머리는 근데 또 다 흑인들의 드레드 레게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조금 인종차별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근데 사실 그거는 잘라서 없앨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막 때 보니까 포샤가 그거를 벗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외국분이 의상을 디자인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국립발레단에서 옛날에 호이랑이라는 한국 발레를 만들었는데 주인공들의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이상한 웨딩드레스여가지고 이탈리아 분이 만드신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그때 느꼈던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아 이거 정서에 안 사실 맞았구나. 외국 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음, 그러셨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의상 때문에 더 약간 이 공연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잘 깨닫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복과 서양 복식을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네, 괜찮았어요. 분명하게 서양 복식인데 거의 네. 근데 음, 여자들 의상은 좀 약간 뭔가 바지 치마 저고리에 플러스 알파를 한 음, 듯한 느낌? 음. 근데 거기에 어, 뭐 이렇게 띠 같은 게 하니까 이게 진짜 막 인도 의상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아무튼 굉장히 특이했어요. 근데 사실 벨몬트 섬이 이제 각색이 된 부분이 여자들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샤도 어머니가 강인하게 포샤를 키웠어요. 근데 좀 너무 꽃무늬의 아름다운 의상을 입으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여자들만 사는 섬 하면 이제 여자들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인하게 뭐 바지를 입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꽃이 가득 달린 치마를 입고 꽃을 주렁주렁 장식을 입고 하니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 이벤트가 어제는 있었어요. 그립톡을 네, 나눠주는 이벤트가 네, 있어서 맞아요. 우리 주스님이 줄이 나래비로 썼는데 거기 다 뚫고 받으셨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아, 대박이다. 나중에 다 줄이 하나도 없길래 네, 궁금하잖아, 그게 뭔지. 네. 저도 궁금해서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받았는데 어제 하루만 하는 거였어요. 1인 네. 1개, 한 개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니까 좀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뭐예요? 어제 있었던 또 다른 이벤트인 팬사인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왜요?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사실 사인을 받겠다기보다는 예상을 하고 구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왜냐면 사실 응. 대학로 메이저 작품들도 팬사인회가 진행되면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편인데 어제는 이제 두 주연 배우들의 팬덤 때문에 전속 매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음, 인터뷰한테 물어봤어요. 팬사인회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매표소 앞에 차려줄 예정이고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럼 사인지는 따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따로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북을 구매하거나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저는 악기 평성이 궁금해서 끝까지 다 보고 나갔는데 줄이 이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일났다. 그랬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또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음, 일단 뒤쪽에 있는 관객들한테 30분이 지나면 사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다 드리고 근데 30분이 지나도 당연히 끝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아, 사실 누가 평일에 10시 반 넘어서 끝나는 심지어 첫 공연이면 연출이랑 배우들에게 코멘트를 남기고 인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왜 하필 첫 공연 했을까? 그쵸. 주말은 몇 공연밖에 맞아. 없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다가 어셔들이랑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아이고. 사인이 30분 이후에 끊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항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끊겠다는 말 못 들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열성적으로 항의를 해준 사람들은 다 사인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문제는 기존에 창극당 공연을 잘 보러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조용히 기다렸는데 이게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왜냐면 한 번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면 앞으로 다 무조건 들어줘야지. 난리를 무조건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이제 저는 이제 끊겼어요. 어찌됐든. 근데 또 이제 맨 앞에 줄 선 분들이 커튼콜도 안 보고 커튼콜 때도 막 뛰쳐나가고 끝나고도 막 뛰쳐나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인회를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가 이제 또 알려지면 이것도 문제인 거죠. 앞으로 퇴장 때 무슨 사고가 날 줄 알고 대극장에서 사인회를 안 하더라도 퇴근길 보겠다고 엄청나게 뛰쳐나가는 분들 계시고 미리부터 뭐 자리 잡겠다고 뭐 가방 내려놓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팬덤 내에서 다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방임을 하고 더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직원들은 계속 시계 보고 아니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그래서 내일 시간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사인회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아, 이제 앞으로는 또 네네.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없는 거여서 근데 공연마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사실 그걸 또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거 100% 보고서에 들어가면 아주 잘한 걸로 남겠다. 근데 막상 행사의 현실은 이렇지 않았던 건데
막상 행정적으로는 되게 잘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처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준비를 좀 덜 했을 수 있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잘 하겠죠. 잘 하겠고 그립톡 얘기했는데 왜 이걸로 넘어간 거야? 이것 때문에 다들 그립톡을 안 받아간 거예요. 끝나고 다 거기 줄 서느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립톡도 공연 종료 후에만 나눠준다 그랬는데 인터미션부터 나눠주기 시작해가지고 또 중앙 로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줄이. 심지어 화장실 다 그쪽밖에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에 줄을 기다리게 나래비로 로비를 막아놓고. 아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계셨는데. 얘기만 듣기로는 굉장히 복잡한 곳에 계셨군요, 두 분이. 저는 사실은 팬덤 영역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이어서 저 내면의 복잡함으로 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주스님이 관객분으로서 현장 리포트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몰랐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냥 그립톡이 이제 많이 남았길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다음 공연에도 남은 거 어쨌든 소진해야 되니까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시작해서 지금 사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바퀴 쫙 돌고 지금. 우리 주스님이 맺힌 게 많았네. 난 몰랐는데. 아니 맺힌 것보다 아니 사실 저도 사인을 받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막 애기들도 있었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 어저도 있었고 그리고 막상 사인을 받은 사람들도 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보통 사인회라고 하면 스몰톡도 나누고 이름도 써주고 뭐 추가로 써주세요 뭐 그런 거 없이 뒤에서 피디님이 이름 쓰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끊을게요.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뒤에서 막 욕을 엄청 들으니까 또 막상 이분은 힘들게 기획하시고 뭐 통제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서는 피디님 욕해 여기 내일 학교 갑자기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제가 한때 줄 정리의 또 달인이었는데 티켓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신 분 이쪽으로 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르코에서 예약하신 분 이쪽으로 쓰세요. 이것도 저는 공연 문화 발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걸 할 때도 안전하게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국립극장에서 그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좀 관계자분들이 뭐 우리 걸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우리 주스님 얘기 또 잘 들으셔서 물론 주최 측에서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거나 누가 다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마무리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약속이 첫 공연이라서 처음이라서 첫 공연이라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좀 생겼었던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연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막 너무 힘든데 또 공연장에서 나와서 집에 갈 때는 거기 막 사람 완전 막 북적북적 난리도 아니야. 진짜 완전히 막 이러면은 어머 잘 되나 보다. 또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연장에 북적북적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좀 체계적인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고객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주스님 같은 분께서 힘들지 않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별점 평을 할 때 혹시 점수가 막 깎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깎이는 건 아니다. 공연만을 얘기합니다. 네, 공연만을 얘기합니다. 공연만을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제외. 서비스 제외. 서비스 제외는 나는 몰랐으니까. 알았어요. 서비스 제외하고 공연만 평점 주스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성열 연출님과 김은성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4점 이상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이분들의 역량과 국립창극단의 협업치고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서 근데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 레파토리화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응원하는 마음에서 애정을 담아 깎겠습니다. 뭐 그렇게 미사여구가 많아요. 개인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자, 우리 식구님은 제 사족은 정말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과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잘 맞는 작품이었나. 원작과 작가의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각색을 할 때. 잘 맞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서 4점 주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쨌든 무대와 그다음 배우들의 명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무대와 배우들 진짜 배우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제. 아니, 어제 진짜 연기가 엄청 늦었어요. 이성열 연출님이 디렉팅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단 대사 나올 때 조금 이런 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전국 톤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배우님들의 열연에 제가 좀 창극단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정연이 팀은 좋은 역할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마 이제 정연이랑 그 베니스 상인이랑 그 공연 텀이 있어서 모든 주연은 무조건 주연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극단에 또 이게 현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배분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제 정말 배우님들의 열연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배우님들이 단순히 우리가 창극의 연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엔터테인적인 게 있고, 뭐, 이제 연기력에 있어서 좀 깊이가 사실은 뭐, 깊이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는 되게 캐릭터적으로 깊이 있는 연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래서 4점을 주겠습니다. 두 분 의견 존중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러면 베니스의 상인들 마치고요. 이게 공연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는 일요일까지밖에 안 해서 4회 공연이고, 그리고 이게 좀 길어요, 여러분. 네. 160분이나 합니다. 중간에 인터미션이 20분이나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들이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립창극단 대표 레파토리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